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좀 쉽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생활 명상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만 돌리면 된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마음인 줄 알고 생각 쫓아서 그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의 안 주인공,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못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천하 태평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자,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먹는데 여기만 머무르면은 이게 이팅 메디테이션이 됩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요즘들 보면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사람하고 담소 나누는 것은 또 두 가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명상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기보다는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음식 명상, 이팅 메디테이션은 그 원류는 이제 미얀마에서 위파사나를 이제 한 40여 년 전부터 전 세계로 이제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게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여기만 머물러야 되는데 생각이 저리 가기 때문에 눈을 감고 고요히 20번이나 30번이나 자기에게 맞춰서 이렇게 씹습니다. 나갔던 마음이 안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틱낙한 스님이 서양에 아주 잘 이제 전파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펄름 빌리지를 스님이 이제 가니까 똑같이 공양하면서 거기는 공양을 하는 시간에 5분 지나면 종을 땡 칩니다. 종 땅 칠 때 다 내려놓고 눈을 고요히 감고 씹으면서 꿀떡 넘으면서 고요히 하면서 내가 그냥 멈추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죠. 서양인들한테는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까? 고요히 멈추고 싶는데 그 사람들이 희열을 느낍니다. 눈 감고 음식 한번 잡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뉴욕에 이제 그 산속에 있는데 블루 클리프라는 또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틱낙한 스님이 이제 세운 곳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잡술 때는 음식을 나는 먹는다,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어를 그래 쓰고 다른 데로 가면 내가 밥을 먹고 있구나, 밥 먹는다 이러면 여기 머무르게 되거든요. 뇌는 내가 마음을 준 대로 착각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데 가는 거를 그렇게 언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이번 한 고요히 눈 감고 한 30번을 씹지. 이게 몸에 쌓이면은 천천히 음식을 먹어주면서 소화불량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시간만큼은 음식도 먹고 영양분 공급과 명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화 명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상대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면 언짢아지고 막 무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화를 나눌 때 의견이 안 맞을 때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내가 고요한 만큼 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말할 때는 호흡을 고요히 보면서 내 호흡을 보면서 듣습니다. 그러면은 차분해지고 그 내 감정이 그 사람 말에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가 말을 할 때는 말을 한다는 걸 알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말을 다시 이 말을 틀렸기 때문에 다시 말을 이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같은 거 하시면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얼마나 제가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익혀지면은 이제 걸을 때 걷는다고 안 걷습니다. 그냥 걷지 우리가. 그와 같이 몸에 익혀지면은 이제 말한다, 듣는다 이런 개념 없이 하나가 딱 맞아지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뛰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거기에 쌓이면은 누가 봐도 에티켓 있다, 교양인이다 이래 하면 이제 그 사람 관상들이 귀태가 나거든요. 귀태가 나야 이게 모든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승인 같이 보이게 되죠. 이게 이제 음식과 대화 명상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서로 지치지도 않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운전 명상. 현대인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죠.
내가 가는데 갑자기 끼어들기 하고, 자기는 깜빡이 안 열고 들어가놓고 남은 깜빡이 안 열고 들어간다고 안에서 군지랑 합니다. 나의 모습이거든. 나의 자화상이다. 예. 급하게 콱 들어오면 이 본능이 나도 모르게 이성은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성인이라도 아직까지 덜 됩니다. 화가 불안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 달려만 가기 때문에 용량의 법칙에, 총량의 법칙에 전부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쓸 게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에너지가 좀 남아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항상 나의 에너지 전기 충전 코드는 호흡이에요. 운전할 때 호흡 보자. 좋다. 고요하다. 이래 간다. 그러면 누가 탁 들어오면은 쉬 하다가 그래 들을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바쁘나? 나도 저랬지. 등등등 자기만의 이해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도 화날 때. 제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깜빡이 안 열가 쑥 들어가면 되는데 깜빡이만 열면 뒤에 오던 차가 막 달리 가가지고 더 빨리 와가지고 안 비켜져요.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러다가 이래 앞으로 성공할 놈아 하면서 이제 제가 있다가 근데 뭐 가다가 이래 성공할 놈아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사람은 각자가 자기 이익대로 간다. 본성이. 택시기사님들은 당연히 나는 피해주고 큰 트럭들은 차가 겁이 나서 피해주고 다 피해주는데 차도 좋은 차 탔는데 저런다. 그러면 내 지성이 더 높아서 그렇지. 그렇구나 하면서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쌉디라. 화를 내면 일단 내한테 손해가 일어납니다. 손해가 일어나는 행위를 내가 말로 하겠습니까? 썽을 내고 생각하면 하는 순간 수명 단축시키고 피가 시커멓게 돼가 관상이 안 좋아지는데 상대보다는 내가 먼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나도 한때 저랬다. 이런 식으로 반조를 하시면서 하는 게 이제 운전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 걸린 분이 있습니다. 제 이제 졸작인 멈춤의 여행에 이제 잠깐 제가 이제 피력을 해놨는데, 자, 불면증 이런 부분도 명상으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건 심리법이거든요. 심리, 마음의 이치.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관심법, 마음을 관조한다, 관찰한다. 이것을 줄여버리면 심법. 현대어로 이제 하면은 마음 공부. 요걸 이제 마음 명상이라 이래하거든요. 전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마음 명상, 마음 공부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에서 잠이 안 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내가 누워서 자야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낮잠을 잔 사람이다. 그럼 잠 안 옵니다. 그러면은 낮잠을 내가 얼마나 잤느냐를 오전에 짜투리잠, 오후도 짜투리잠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낮에 잠시 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짜투리잠으로. 그런데 낮은 실컷 자고 나면은 몸의 생체 리듬이 자동적으로 낮에 잤으니까 저녁에 굳이 잘 필요 있나 이렇게끔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 생활에서 나를 이제 조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나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잠은 관념이다. 이거부터 생각하십시오. 저절로 피곤하면 자기가 자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이 올라오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잘 이제 길 들으시고 아까 같이 늦어도 12시 이내에 잔다고 이제 하시고, 그러면 이제 누워서 잠이 약간 오는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번에 잠을 또 안 오면 어쩌지? 그만 안 옵니다. 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려는 자, 행위자가 있으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는 욕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어떤 긴장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평화로운데 이 생각을 그래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되돌려 버리는 게 제가 수행이라 했죠. 그래 일어났다. 그런 순간 괜찮아. 내가 자겠다는데 지가 왜 못 자노?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마음은 쓰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뇌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은 뇌가 그렇다고 인정을 받아들입니다. 뇌에서 나오는 파생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을 내가 생각으로 언어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는데 왜 못 자노? 잘 수 있어. 자는데 호흡 보고 자지 뭐. 자, 호흡을 보고 안 자면은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과수면 상태 빠지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답니다. 과수면 명상으로서 3시간 행거하고 그 다음에 숙면을 팍 취행거하고 효과가 과수면이 더 나아졌습니다. 명상 속에서 자는 거는. 그래서 안 자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관념을 이런 식으로 벗어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누워서 자야지 하면은 강박관념 플러스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생각은 끊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수행한 분이라면은 내가 어쩌다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아이고 생각이 하든가 말다가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시비를 할 필요 없습니다. 또 호흡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잡니다. 여러분들은 안 자려고 할 때 잡니다. 예. 어릴 때 이제 우리 그 보면 시골에서 제 모친도 이제 그러시. 텔레비 딱 해놓고 절대 눈 뜨고 있어요. 주무시오 이러면 그 드라마 본다고. 예. 드라마 딱 시작하면 그때서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비도 하지 말고, 안 자려고 한다 하지 말고, 왜 안 오노 하지도 말고 자꾸 편안하게 하는 거야. 명상하면 잠 안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명상해라 하면 저부터 다 주무셔요. 요런 심리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호흡으로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잡힙니다. 그래서 핵심, 제가 깨친 것은 관념이구나. 잠이 안 온다 했을 때 알아차리는 게 뭐냐. 그것을 이제 마음을 딱 챙기고 마음의 힘을 딱 기르는 것이 이거 뭐 잘못되지 내가 안 되나. 이런 방식으로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게 일어나는 생각은 호흡으로 돌아오면 간단하게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생활 리듬이 어떠냐를 이제 바이오 리듬을 체크를 하고, 두 번째 잠자면서 강박관념을 금방 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호흡을 보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비슷하게 막 설거지가 너무 하기 싫을 때, 또 빨래 널기가 너무 싫을 때, 이럴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딱 그것만에 집중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호르몬에 내 스스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약간의 몰입 상태 이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면은 삐띠수카라는 이제 선정은 더할 나위 없는 상태로 빅뱅으로 일어난 거고, 그 이전에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그런 정신신경 이제 물질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내게 됩니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금방 이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단 숙제는 빨리 해내야 편하다. 그런데 이제 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숙제이지만은 너무 힘들다면은 잠깐 쉬었다가 내가 한다.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이 문제지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싫네? 왜 싫지? 그럼 좀 충전하고 하지. 아니면 지금 내가 다 쉬었는데 하기 싫어하구나. 그럼 이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즐겁게 하자 하면은 그 현장에 머물러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이나 이런 이제 직장에서 약간 자신과 부닥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거나 객관적인 마음이 되는데, 자신과 직접적인 이제 일에 연관이 있는 사람과는 이 부닥침에 있어서 굉장히 이 올라오는 마음이나 그걸 다스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직장이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일 첫째는 자기에 대한 관대함을 먼저 베푸십시오. 현재 평범한 사람의 본성, 즉 DNA는 내한테 유리한 대로만 작동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성은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 욕망 중에서도 썩냄이 하나의 욕심의 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에게 또 그렇구나, 그래 괜찮아. 자기에게 이제 자비감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까지 이성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경쟁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처님마저도 제바달다가 목숨을 해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잘나셨을 수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먼저 금방같이 이제 이해성으로서 이제 그걸 이제 반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일어나거든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해주면은 그 마음이 깔아앉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입맛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제 실수를 저지른 게 있느냐, 기타 등등 경쟁 관계나 그 사람의 이제 정신 세계에 따라서 그 나도 어쩔 수 없죠. 예, 그때에서는 제일 첫째 알아차림을 해본다. 안 됐다. 심호흡을 한번 해본다. 안 됐다.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났는데 무슨 심호흡이 됩니까? 그런데 계속 있으면 이제 그때는 내가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면은 서로 악화가 됩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 업에 의해서 자기가 그 업보를 받게 되는데 내가 거기다가 하게 되면은 그 업보가 나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나 하는 일에 안티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사랑과 연민심으로 자비를 해라 이것만 합니다. 원하는 원한을 낳는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조사를 합니다. 어떠느냐? 경계선을 벗어나라. 화가 나면은 이야기했는데도 한 번 말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럼 내가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화가 난 거는 이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환경을 못 바꾸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그래서 3m 이내는 나가버려야 돼. 밖을 나가든지 3m 이내를 벗어나면은 뇌는 그것을 벗어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을 딱 가는 순간 의식이 전환이 돼가지고 아 그때 요래하지. 아 괜히 내가 화냈네. 이렇게끔 반조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현장을 벗어남으로 일어났다. 한 인지심리학 교수님인데 그 좋은 언어를 쓰셨어요. 그분이 두 발로 걷는 사유 철학이다. 이 현장을 벗어나는 거를.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보태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호흡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걷기 명상하면은 다 철학과 지혜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벗어나라. 그리고 그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나만의 카렌시아, 다시 힘을 기르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고, 그 다음 또 이제 환경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내공을 길러서 상대가 왜 일어나느냐를 이제 호흡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마다 또는 가정이든 우리는 항상 접하는 곳에서 이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법문 듣고 수행을 하면은 내 안에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게 됩니다. 뭐 또 저래 하구나. 그래서 따지지 않습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그랬죠. 상대가 의아해집니다. 근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업이 녹아져가지고 사람하고 바꿔집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베풀어야 됩니다. 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이야기했는가? 6가지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공덕의 언덕.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베품이거든요. 미운 놈한테도 떡 하나 더 베풀면은 2마디 할 걸 1마디밖에 안 합니다. 그걸 또 받으면은 본능적으로 나한테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상대는 마음속으로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줬다. 마음속으로도 없어집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베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됐다. 그러면 경계선을 벗어나서 심호흡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그냥 부딪히고 일어나는 거는 존재를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법문 듣고 내 정신에 힘을 길러서 하게 되면은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 집 애들도 보면 식사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옆에 두고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이 쌓여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은 마음인데 마음을 못 쓰니까 뇌가 일어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를 다과를 한다든가 먹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제 커피하고 이제 그런 걸 먹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제가 필요한 걸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는 요새는 막 온갖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관해서 제 필요한 분야를 이제 뽑아냅니다. 그것이 한 번, 2번 쌓이면은 커피를 마신다 하면 본능적으로 여기 딱 되는 거예요. 뇌의 기억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되돌려 가지고 마음이 힘을 써야 됩니다. 과연 내한테 효율적인가? 내한테 더 좋은 거는
음식 먹을 때 음식에 대한 마음만 있을 때 내의 정신 건강과 노화가 더 이제 지연이 된다. 한 생각에 하나만 기울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래 내가 먹을 때는 먹고 이제 똑같은 시간에 잠시라도 1, 2분, 3, 4분이라도 내가 조금씩 하고 난 다음에 봐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무의식의 저항이 안 일어나거든요. 처음부터 안 하려면 막 힘들어서 하기 싫습니다. 잠시만 내가 한잔하고 내가 좀 이따가 보지 뭐 이렇게 하면은 자유자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하는 것은 어릴 때 여러분들이 잘못 이제 길들게 했는 원인도 먼저 파괴해야 됩니다. 뇌가 그래 길들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전부 다 보는 거 없다. 그래 놓고 뭐 아버지가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멈춰야 됩니다. 예, 똑같은 경우도 음식 먹을 때는 5분 동안은 고요히 음식만 집중한다. 5분 뒤에 이제 나름대로 한 15분, 20분을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이제 먹든가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그거를 단박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5분 우리는 고요하게 이제 음식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10분이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서로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음식에 먹는 거 집중하고 나는 각자 그래 이제 휴대폰 보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든 안 하든 애들한테 그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왕 일어나는 거는 무의식의 저항을 일으키니까 조금씩 해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1분 명상. 전철을 탔다. 그러면은 전철 속에서도 뭐 무료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전부 다 고개 숙이는 남녀라. 그러면 이제 목 뒤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불자들 특히 이제 제가 명상 관련된 분들에게는 항상 이제 수강생에게 말합니다. 1분만 호흡을 봐라. 어떻게? 전철을 보니까 호흡을 한 9번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3초, 4초니까. 그러면은 7, 9, 63. 요게 63초에서 한 이제 90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정거장이 바로 내가 호흡을 보는데 1분 30초 정도 되는 호흡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정거장에 가서 이제 내가 이걸 본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호흡 본다고 셀레보다가 한정거장 갔네. 근데 내가 1분 30초도 집중을 못했네. 한 정거장만 더 해보자 하다 보면 그냥 정거장 도착이에요. 예,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꼭 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책을 끄잡아 냅니다. 일단 또 출가자가 휴대폰을 끄잡아 내기도 이제 제 유해에도 안 맞고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이제 보기 전에 꼭 제가 이제 눈을 감고 한두 정거장을 재서 호흡을 더 되든 안 되든 집중하려 하지 말고요. 명상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하고 난 다음 제가 책을 보면 어느 거리든 관계없이 다닙니다. 이런 걸 이제 섭을 들이시면 될 겁니다. 예. 다음 시간 때 지혜편 또 생활 명상에 관해서 또 조금 더 보완할 이제 이야기 등등을 나누기라고 이대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건념들 하셨습니다.